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200명이 넘어서 제가 겉옷을 좀 벗고 소매를 걷었는데요. 2,000명이 넘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면 반팔만 입고 할까요?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화성시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할 정도의 심각한 아동학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국가적인 방안도 필요하지만 보다 가까이 있는 지자체의 노력도 상당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화성시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올해에도 새로운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철모 화성시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돼서 좀 바쁘시겠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화성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증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인증의 가장 큰 의미는요. 그동안 저희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이라는 건 아동이 이제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권리의 주체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끄는 주체가 아동이라는 걸 선포한 개념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화성시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제가 대한민국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94개 지금 도시들이 아동 친화 위주로 도시를 이끌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이 중에 51개의 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니세프 그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예, 무엇보다도 유니세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요. 예.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시에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예. 아동의 의견이 직접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의회도 참여하고 아동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그리고 아동이 정기적인 권리가 부여받고 있는지 예. 이런 걸 해서 아동의 의견을 직접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인증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대부분이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그다음에 시에서 얼마나 아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나. 예. 예.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전략을 세웠나.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화성시는 현재 32개 부서에서 한 200여 가지의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동의 목소리가 현장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올해도 화성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네,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동보호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예. 28개 읍면동에 아이키움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뿐만이 아니고 그 아동을 키우는 부모도 육아 스트레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조치와 아동학대 예방 이런 걸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또한 저희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 읍면동의 실무 담당자가 서로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예.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 할 부분과 교육청에서 할 부분과 이걸 각각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계해서 이 내용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저희가 현재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남아 전용 쉼터도 신규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올해 2월에 아이키움 담당관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이키움 담당관은 어떤 제도고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때도 국공립이 적다 하는데 저희 화성시는 10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새로 출산을 하든가 아니면 전입원 가정, 예. 그다음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화성시에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화성에는 없어도 인근에 어떠한 아동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 예. 민간에서는 뭐가 있고 공공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28개 읍면동에 복지공무원 중에서 2명씩 아이 키움 담당관을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해서 거기를 찾아가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육아 정보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스트레스 받을 때 부모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출산부터 육아 돌봄, 그다음에 육아시설 이용. 이러한 걸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장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다 설치했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번부터 시행한 아이 키움 담당관 제도입니다. 예. 잘 이용하면은 참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 문제를 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이 부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아동학대가 85%가 가정의 그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부모에 예. 의해서. 또한 91%의 학대 장소가 가정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피해 조치나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히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럼 이 부모들이 왜 아동을 학대할까? 여기에 시에 되게 많은 부분을 쏟고 있습니다. 예. 이 부모님도 아이를 못 데리고 나가고 집에서 코로나로 돌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한테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게 아동학대를 없애는 지름길이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공간이라든가 예.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놀이의 공간을 만들고 이걸 부모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모님들이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양육 환경을 만들고 또한 부모님들이 이러한 학대를 했을 때 무엇보다도 치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육아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아동학대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예. 예, 저 화성으로 이사 가야겠습니다. 전 집에서 저희가 손녀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일부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좀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석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대궐 밖에 설치한 북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당시 이 제도를 모티브로 만든 정부의 제도입니다. 정부에 대한 민원이나 국민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민원 창구로서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국민연고, 2번 국민신문고, 3번 국민냉장고, 4번 국민현진연고 진연고. 예, 보기 드렸는데 이 보기를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박조셉님께서는 현진연고 진연고의 그 아이디어 출처가 어딘지 확인 좀 부탁한다라고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현진연고 진연고는 뭔가요? 출제자의 연배가 느껴지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답은 국민신문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담당 PD가 출처 좀 불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요. 담당 PD가 이런 보기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한 일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문학의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문학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 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단순한 실황 중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온택트 아트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음악을 접목해 온라인 무대를 만들고
OTT 플랫폼을 통한 공유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죠. 생존을 위해서 찾아냈던 방법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예술 활동까지 엿볼 수 있는 온택트 아트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현희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코로나19로 공연계가 힘든데, 지난해 전체 공연 티켓 판매 금액이 2019년에 비해서 76%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여가나 문화 활동으로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지 않으신 이제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이 이제 여가 등 필수적이기보다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술가 입장에서 봤을 때 공연장과 전시장이 예술가 분들에게는 곧 직장이고 생업인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배우분들 외에도 다양한 제작진, 스태프분들이 공연과 전시에 함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술계가 좀 살아남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온택트 아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창작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활동 영역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문학, 공연, 그리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온라인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예술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OTT 플랫폼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숏폼, 브이로그, 그리고 뮤직비디오 형식과 같은 것들이 이제 예술과 결합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흐름들은 그 이전에도 있어 왔는데요.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예. 온라인 공연 실황 생중계나 이제 CGV와 같은 영화관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영상화 사업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그런 걸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혜받은 예술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상 촬영이랑 제작 등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네,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예술 환경 변화에도 더욱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 소규모 민간 예술단체나 개인 예술가들이 더욱 활발히 이제 온라인 예술 활동을 펼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전의 경험들이 이제 쌓여왔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뭐 공연과 좀 이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해서 온택트 공연은 여러 작품을 좀 만나봤습니다만 공연 이외의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온택트가 적용이 됩니까? 네,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 모델을 활용해서 작가들이 이메일로 시랑 이제 에세이들을 보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미술이죠. 시각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상 갤러리를 통해서 온라인 전시를 감상하고 있고, 예. 또 VR이나 AR, MR, XR 등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작품을 창작하는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소개된 작품들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내일부터 보실 수 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을 통해서도 예. 이제 전국에 선정된 2,000여 개의 예술 콘텐츠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로 이렇게 설명했을 때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으셔서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앞서 뭐 말씀드린 사례들도 보고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은 그 웹상에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전시 형태는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전시 형태와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하는 그런 전시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웹상에서 완성된 작품을 이미지 형태로 이제 감상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좀 더 이제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예로 게임 형식을 활용해서 관객들이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오프라인 전시장에 가면 큐레이터가 지정해서 온 전시 작품 관람 동선을 통해서 이제 전시를 관람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이제 웹상에서 클릭을 하면서 작품들을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게도 되고요. 예.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예술가가 의도한 창작 과정이나 작품과 연계된 예술 소재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작품을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아트 필름, 이제 영상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방식은 이제 미술관에서 딱 작품만 봐서 어렵고 이제 난해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좀 예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예. 하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기존의 좀 작업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주로 하십니까? 네,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현장감, 그 다음에 이제 관객과 배우와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온라인 예술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 매체를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예. 공연이나 전시를 기록하는 영상이 아니라 각 예술 장르 특성을 살린 새로운 이제 예술 영상 언어를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술을 좀 잘 표현하고 예술가들의 의도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영상 매체 외에 뭔가 더 새로운 무언가는 없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온라인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가 아닌 중년층 그 예술인들은 사실 온택트아트에 대한 적응과 창작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이나 그런 미디어를 다룰 줄 모르면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이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업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랑 예술가들의 온라인 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예. 우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직접 이제 창작을 뭐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예술가분들을 위해서 예술 콘텐츠와 이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 콘텐츠 분야가 아닌 예술 분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없었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매우 만족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직접 제작을 이제 만능으로 이제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가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이제 개발자 등 타 분야 전문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달라서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이 협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술을 가진 타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할 때 알아야 할 지식들이나 기술들, 그리고 어떤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인식 제고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온라인 인식 제고. 네. 예. 네. 저희도 온라인 예술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이제 로우 테크놀로지, 이제 즉 낮은 단계의 기술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엄청난 이제 첨단 기술을 꼭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술가분들의 창의력과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낮은 단계의 기술들이 융합돼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가분들도 온라인 예술을 너무 어렵게만 기술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궁금한 게 말씀드리면서 실제 진행된 작품들 좀 어떤 게 있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예. 아까 뭐 OTT 플랫폼을 이제 활용한 사례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예. 뭐 문학의 시를 이제 오브라마 형식으로 이제 만든 것도 있고 종묘 재래악이랑 이제 현대 음악이랑 결합해서 예.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형식과 이제 결합한 뭐 뮤직비디오 형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뭐 요리 문학에 나오는 뭐 요리의 요소들을 또 요리와 접목해서 이제 만드는 사례들도 있고, 예. 굉장히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온라인 예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새삼 새롭게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고민을 전해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좀 작품들을 접하는 소비자분들은 좀 뭐라고 합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네,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OTT 환경이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어려웠던 것보다 좀 쉽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길에도 이제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렇죠. 편히 이제 온라인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소개해 주신 작품들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사업 누리집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온라인 예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택트 예술 활동을 보면서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돼 있었나 하는 놀라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온택트 예술 활동이 계속되면 앞으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드린 아까 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에서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간단한 기술들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나 멋진 작품으로 탄생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예술을 막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의 일상이 예술로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현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권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미나리 같은 건강한 방송, 최영진 아나운서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 2시간 편성 갑시다 라고 이전부터 좀 외치고 계신데요. 1시간도 힘든데 2시간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시간만 할래요. 자, 오늘 거의 대부분 뭐 정답 맞추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답을 보내신 딱 2분이 계십니다. 4100번. 이분 또 착하네요, 그래도. 3번 국민 냉장고입니다. 기분 좋은 날 되세요. 2078번님, 1번 국민연고? 라고 오답 2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참여는 감사하지만 선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2829번님, 2번 국민신문고 나도 한번 당첨 당해봅시다 라고 하셨는데 당첨! 예, 이분 당첨입니다. 7237번님, 쉬는 날이라 잘 듣고 있는데 너무 유익한 방송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우리 둘째 사회 초년생인데 이 책 선물로 주고 싶어요. 햇살로 거실이 한가득 채워졌어요. 정답은 국민신문고라고 하셨네요. 예, 2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9번님, 7237번님 2분 당첨입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이 16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4월 상순만큼이나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조절 잘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